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과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보는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들곤 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왜냐하면 시장에 직접 나가서 보면 이미 변화의 바람은 올 초부터 찾아왔고, 역설적으로 올 초에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지만 시장의 저 밑단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이크로하게 보면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체감한 거는 올 1월, 2월 이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때 이제 금매가 마구 소진되고 있던 그래서 거래량이 최고로 적었었지만 일단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매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금매라는 물건을 글쎄요,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제목들이 많아요. 전국 아파트값 7주 연속 상승 행진. 그런데 집값 바닥론이다? 이 앞뒤가 맞지가 않죠. 상승을 7주 동안 하고 있는데 전국이, 그것도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집값 바닥이라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집값 바닥론이 나온다. 그런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지역차 있지만 집값 바닥 다졌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정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이미 집값 역사적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단지들이 속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단지들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들을 살펴보면 최고가를 뚫고 올라간 지역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만 강남 3구를 생각하겠지만 그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여기 그래프만 보더라도 동작구,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의 단지들도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집값 바닥론이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죠. 지금 현재 분양시장은 과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 굳이 그 단지별 경쟁률을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대 1, 200대 1 이러한 경쟁률이 나오는 단지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분양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5개월 새에 벌써 5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 초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돼서 선착순 분양했던 장이자이 레디언트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때 당시 10억 원이 고분양가다라는 논란이 많았었던 단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격은 정말 저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분양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그 오른 가격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인데 즉 바닥론을 말한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 수를 볼까요? 올 초만 하더라도 7만 5천 채까지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세로 보아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5개월 연속 하락해서 이제는 6만 3천 채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 분양하는 단지의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거기서 수요가 모두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도 이렇게 점차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는 3분의 1 토막, 착공은 반 토막 이상, 분양 또한 반 토막 정도의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또한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것이죠. 따라서 국토부 장관은 지금 그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공급 부족, 여기서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향후 2년에서 5년 가까운 미래의 공급 물량,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물량들인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 심리가 퍼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더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2021년의 폭등장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공급 비상이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PF 만기 연장,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를 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러한 것으로 과연 공급의 비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바닥이다라는 말은 이제는 글쎄요, 논쟁의 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지표들을 보았을 때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상승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확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론 그 상승세라는 것이 2021년의 그 폭등장과 비교했을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승세가 맞는가, 과연 우리 집은 오르지 않았는데 라는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같은 유동성장으로 폭등을 했던 2021년과 같은 시장은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아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적고,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기회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